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 빠져서 24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결국에는 하락을 했네요. 아침에 상당히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상승을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가결이 돼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외국인이 사지를 않네요. 오늘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4,700억 정도나 매도를 하면서 도저히 뭐 상승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연기금이 1,400억 매수, 그리고 개인이 3,6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가 0.2% 빠졌고요. 나스닥은 0.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지수상으로는 변동이 없었는데 종목을 보시면 몇몇 종목이 그래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은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24%나 올랐는데요.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일단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특히 AI 쪽 매출이 앞으로 3배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애플이랑 또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엔비디아랑 나름 이렇게 좀 한번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테슬라가 4% 오르면서 436달러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참 거침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핫한 종목이죠.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거의 4%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 중에서 브로드컴 말고도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4% 이렇게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랑 AMD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빠졌고요. 다른 빅테크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메타 정도가 한 1.7% 빠지면서 조금 하락폭이 있었고요. 뭐 헬스케어 쪽은 대체적으로 살짝 상승하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다 보합 수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좀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금 10년물 국채가 다시 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와서 어느덧 또 4.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금 뭐 3회 인하가 가능할지 약간 의문이긴 해요. 뭐 2번 내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내년 말이 되더라도 금리가 4% 밑으로는 안 갈 것 같거든요. 4.0 정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되게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10만 6천 달러가 넘어갔었고요. 지금은 10만 5천 달러 정도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업비트나 이런 데서도 지금 보면 1억 5천이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1억 5천이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산이 거의 뭐 비트코인이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그런 종목들, 자산들이 미리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런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 하락 마감을 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외국인이 뭐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은 거를 생각을 하면 뭐 나름 잘 버텼던 것 같고요. 확실히 좀 개인들이 이렇게 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참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네, 뭐 조정을 받을 만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4거래일 연속 올라갔다가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나 했더니만,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진전이 오늘도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이제 토론회, 원래는 이제 4일날 토론회가 있었는데, 다시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19일에 재추진을 한다고 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요일에 한번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법 개정을 가지고서 이제 찬반 이런 토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쪽 그리고 뭐 이제 재벌 쪽 이런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헌법의 기본권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넣겠다는데도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쪽은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9% 하락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데가 올라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쫓아가는데 확실히 삼성전자가 네, 거의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이닉스가 원탑이고요. 지금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HBM이 글쎄요 어느 쪽이 앞선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론이 오히려 앞서는 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계속해서 좀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뭐 여기서 더 빠질 것도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추세를 또 상승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좋았던 섹터는 바이오 쪽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1.4% 오르면서 네, 바이오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도 0.4% 빠졌고요.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는 2.8% 이렇게 빠졌습니다. 삼성화재도 1.7% 빠지면서 은행 쪽, 보험 쪽 전부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지금 뭐 방향성이 있는 그런 오늘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트 상으로 봐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번 반등을 나오고서 조금 이제 채널 상단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막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추세 전환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못 깨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또 깨고 내려가기에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너무 싼 것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상법 개정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지금 되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서 이번에는 한번 좀 추세를 이렇게 꽉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파는 이상은 확실히 좀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외국인이 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